전문직에 종사하는 여성과 사는 그 남자의 삶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라. 와이프는 지금 종합병원 약제과의 약사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서기생각의 최은석입니다. 저는 지금 전에 한번 보여드렸던 비밀 아지트에 와서 지금 쉬고 있고요. 결혼 20년 차예요, 딱. 2007년에 결혼해서 이제 모든 남자들의 꿈, 젊은 친구들의 꿈이기도 한 전문직 여성과 사는 남자의 삶에 대해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결혼에 있어서 상대방 배우자의 직업을 굉장히 무시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운 좋게 저는 우리나라에서 여성 직업으로는 가장 남성들이 선호하는 배우자와 지금 살고 있어요. 와이프는 본인에 대해서 얘기하는 걸 굉장히 극도로 싫어하는데, 와이프는 지금 종합병원 약제과의 약사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운 좋게 우연히 만났는데 그때 이제 결혼 정년기이기도 했고, 제 나이가 그때 34살이었거든요. 와이프도 이제 2살 차인데 연애하고 딱 1년 만에 이제 결혼을 했어요. 또 결혼하자마자 또 아이도 태어나고. 남들은 뭐 약국 셔터맨의 꿈을 얘기를 하시겠지만, 이제 와이프는 이제 약국을 차리지 않겠다, 이렇게 애초에 얘기를 해서, 저 역시도 와이프가 뭐 약국을 직접 하던 폐의 약사를 하던 뭐 그거는 뭐 저한테는 크게 중요하지 않았어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그냥 막연히 부럽고 막 좋고 막 이럴 것 같잖아요. 돈 많이 버는 직업군의 여자와 만났으니까 되게 행복할 것 같고, 제가 20년을 살아보니까 반드시 그렇지만도 않습니다. 장점이 있으면 단점이 있고, 연애할 땐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서로 그 당시에는 엄청 둘이 이제 좋아했고 사랑했으니까 결혼도 한 건데, 결혼 얘기가 본격적으로 나오면서부터 이제 서로 집안에 왕래를 하고 이러면서부터 이제 문제가 슬슬 불거집니다. 지금은 이제 투자랑 보험을 이제 같이 겸업을 하는 이제 그런 상태이긴 한데, 그 당시에는 이제 오롯이 보험 설계사였어요. 와이프를 만날 때만 해도.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세상에서 바라봐주는 직업에 대한 편견? 이런 게 엄청 강하더라고요. 이제 결혼 얘기가 오가면서 저희 집안이나 저희 부모님은 뭐 더할 나위 없이 좋아하셨는데, 문제는 상대방 쪽 집안에서 여러 가지 뭔가 사기꾼이 사기쳐서 결혼을 한 듯한, 영업사원이니까 말은 잘하니까 말로 이렇게 꼬셔서 톡 빠지게 한 다음에 결혼을 한 것 같은 약간 그런 느낌? 저는 와이프가 전문직 여성이라고 해서 등에 빨대를 꽂고 살 생각이 1도 없었거든요. 지금도 그렇고. 근데 세상은 그렇게 바라봐주지 않더라고요. 놀고 먹는 백수처럼. 약간 그런 걱정을 좀 주변에서 하셨던 것 같아요. 그것 때문에 사실 상처도 굉장히 많이 받았고, 그런 것들로 이제 인해서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파생이 또 됩니다. 주변의 친구 새끼들, 지금 생각하면 부러워서 하는 얘기예요. 너는 앞으로 이제 셔터맨 될 거니까 좋겠다, 부럽다, 뭐 이런 것들, 그냥 치답지 않은 얘기들이죠. 그냥 스쳐 지나가는 얘기들. 지금 생각하면은 그래, 저 새끼들이 그냥 부러워서 하는 얘기인가 보다, 그냥 이렇게 받아들이면은 그냥 쿨하게 넘어갔으면 아무 문제도 생기지 않았을 텐데, 그 당시 제 이제 마음 속에서는 이제 부글부글 하는 거죠. 부글부글. 두고 보자, 뭐 이런 오기 같은 게 좀 생겨요. 이게 약간 장항준처럼 마누라가 이제 유명 작가가 돼서 그냥 주는 돈 갖고 편하게 살자, 차라리 그냥 이런 마음으로 있었으면 뭐 아무 일도 생기지 않았을 텐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결혼 생활에 있어서 썩 좋은 일만 생기진 않더라고요. 시선에 대한 반항감이 엄청 들더라고요. 와이프가 사랑하는 대상이 아니라 경쟁 상대? 이런 생각이 이제 들어갑니다. 근데 와이프랑 이제 처음으로 똑똑한 여자와 살다 보니까 뇌가 구조가 다르구나라는 걸 이제 깨닫습니다. 공유기 있잖아요. 집에 공유기. 그 뒤에 보면 이제 비밀번호, 알파벳이랑 숫자랑 섞여 있는 거 막 있잖아요. 한 16자리 막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그걸 외워버리더라고. 그래서 이거는 넘볼 수 없는 영역이 존재하는구나. 그때 깨달았습니다. 머리로는 안 되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건 이제 돈에서 내가 저 여자의 수입을 뛰어넘어가 보자. 알량한 자존심? 그런 사회 분위기나 사람들의 말로 인해서 다친 내 마음의 상처가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대두가 됩니다. 남들은 우스운 얘기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 당시 저는 굉장히 심각했고 인생의 목표가 돼버렸어요. 근데 이제 제가 영업을 뭐 탁월하게 잘하던 사람도 아니었고, 제가 보험 설계사 지금 22년 차인데 딱 1년 해보고 알았습니다. 내가 보험 영업사원으로는 성공하기가 힘들겠구나. 이게 보통 잘하는 사람들 보면 주변의 환경이 굉장히 좋거나 집안이 잘 나오거나 아니면 좋은데 뭐 나오거나 아니면 뭐 교회라든지 뭐 이렇게 자기 기반이 좀 영업을 하기에 좋은 사람들이 좀 잘 되더라고요, 보니까. 아니면 말빨이 기가 막히거나
약간 남들한테 이게 약간 반사기성? 사람들의 정신을 확 빼낼 수 있는 약간 그런 사기성 멘트를 잘하는 애들이 잘하더라고요. 나는 이도저도 아니야. 배경도 그냥 그렇지. 말도 그 당시에는 지금처럼 잘하지 못했어요. 근데 지금은 이런저런 이제 짬바가 쌓이니까 어느 직업군을 만나도 상관이 없는데, 이제 그때는 이제 영업한 지 얼마 안 돼서 그런 노하우도 없었고, 뭐 배경이 좋았던 것도 아니고 저희가 술을 못해요. 술을 안 먹다 보니까 이제 어떤 모임 같은 데도 갈 수도 없고, 그렇다고 제가 뭐 종교가 있어서 교회를 다니거나 절에 다닌 것도 아니었어서 아무것도 없이 맨바닥에서 시작한 일이라 이게 알겠더라고요. 그냥 내가 여기서 돈 벌기는 쉽지 않겠다. 환경이 그러하지만 그거를 이제 이겨내고 뭔가 나만의 뭔가를 계속 찾았어야 되는데, 그게 노력은 뭐 나름 이것저것 했으나 결과로 보면 이제 잘 안 됐던 거죠. 이제 그렇게 해서 20년이 이제 흘러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약간 그 자격지심에 찌들은 이제 그런 인간으로 살다 보니까 그런 불만들 막 이런 게 쌓여서 이제 나중에 이제 정신적으로 못 버티는 상황까지 와서 이제 약간 정신과 치료도 좀 받게 되고 이런 과정들이 중간에 있었어요. 가진 게 별로 없고 남보다 뛰어난 뭐 그런 부분들이 없다 보니까 좋은 환경이었음에도 이제 그런 거를 즐기지 못하고 버려졌던 시간들이 너무 많았던 거예요. 뭐 다행히 감사하게도 이제 그런 약간 자격지심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었던 게 코로나 이후에 사실은 좀 많이 치유가 됐어요. 약간 찌질했던, 그다지 잘하지 못했던 영업사원의 어떤 그런 핸디캡을 중간에 이제 투자 상담사 일을 같이 하면서 코로나 때 이제 큰 기회가 한번 왔었고, 제가 원했던 꿈들이 있었어요. 한 달에 내 통장에 내 죽을 때까지 딱 한 번만 1,000만 원만 꽂히게 해달라고 내가 항상 빌었었거든요. 1년에 연봉 1억 이거는 기대도 안 했고, 그때는 꿈이었으니까. 그 꿈이 이제 2020년 9월 달에 이루어지더라고요. 그 이후부터는 사실은 이제 그 어떤 내 인생의 금전적인 이제 꿈이 실현이 된 거잖아요. 거기서부터 약간 그 모든 자존심이나 자격지심을 그때서야 내려놓게 되더라고요. 안타깝게도. 그 전에 내려놨었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 이제 또 시간이 많이 흘렀었고, 못난 남편 때문에 또 와이프가 상처받은 부분도 여러 가지가 있었고, 중간에 이제 정신과 치료도 받으면서 나름 또 힘든 과정을 거치면서 받았던 여러 가지 일들 뭐 이런 것들이 좀 있었어서, 좋은 조건에 배우자와 산다는 게 내가 비슷한 어떤 상태라든지 비슷한 전문직이라든지 뭐 이러면 사실은 그런 자격지심이나 이런 게 좀 덜했을 텐데, 워낙 그 사회적인 편견도 좀 있고 내 스스로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약간 못 받아들이는 부분, 또 사회적인 시선에 대한 그 불쾌감 뭐 이런 것들이 섞여 있다 보니까 그걸 내려놓기가 사실 되게 힘들었어요. 그렇게 살았던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가서 이제 후회가 되기도 하고, 전문직의 직업군에 있는 배우자와 결혼한다는 거는 본인도 준비가 돼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단순히 직업적인 부분을 제외하더라도 본인의 이제 그 배우자와 맞는 생각, 행동, 그다음에 라이프 스타일, 취미, 대화, 뭐 쓰는 뭐 언어, 뭐 이런 것들이 좀 다 맞아줘야 돼요. 그냥 순수하게 내가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이렇게 다가가야 되지, 저처럼 뭐 이렇게 뭔가를 뛰어넘어야 되거나 뭐 이렇게 하면 이제 좀 불행해질 수 있다. 경험자로서 말씀을 해드리는 거예요. 요즘 보면 이제 뭐 결혼 중매 뭐 이런 유튜브 하는 데도 많고, 이제 거기 나오시는 분들 보면 남자든 여자든 다 대기업 아니면 사자 들어간 직업을 많이 선호하니까. 근데 내가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설사 그런 직업군의 사람과 살더라도 그다지 행복하지 않습니다. 어떤 특정 직업군에 있는 사람들의 그 세계 있잖아요. 우리는 모르는 그들만의 세계가 또 있어. 그거를 내가 만족시켜주지 못하고 하면 또 배우자가 뭐 바람을 핀다든지 무시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또 있을 수 있어서, 특히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 그런 것들을 좀 조심하셔야 돼요. 본인은 아무것도 준비 안 되는데 좀 돈이 많아. 사자 들어가는 집안이랑 결혼을 했는데 이 여자가 너무 무식한 거지. 그렇게 해서 이제 바람 피거나 깨지는 경우도 좀 있고, 단순히 조건만 맞춰서 결혼하는 게 제가 볼 때 좀 위험해 보입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건 뭐 옛날 어른들이 말하는 것처럼 그냥 끼리끼리 비슷한 사람들끼리 그냥 사는 게 제일 좋은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본인의 자존감이 높거나 의식이 좀 뛰어나서 어떤 직업군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더라도 편견 없이 자격지심 없이 그렇게 생활을 하거나 대화를 할 수 있다 그러면 가장 베스트입니다. 저도 처음 결혼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경험이 없이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많이 겪었는데, 혹시나 제가 두 번째 결혼을 하게 되면 이제는 웬만한 직업군의 여자를 만나도 잘할 것 같은데 그럴 기회는 없겠죠. 사모식 하는 사람들 보면 존경스러워. 남들이 볼 때는 뭐 좋아 보이고 부럽고 뭐 할 수는 있지만
제 경험을 참고하셔서 현명하게 결혼 생활을 하시길 바랍니다.